안녕하세요. 네미온TV의 머리를 담당하고 있는 아나원입니다. 오늘 셀프 세차 디테일링 가이드는 페인트 클렌저라는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페인트 클렌저는 셀프 세차 디테일링을 할 때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저희가 세차를 깨끗하게 했는데 찌든 때가 나온다 믿기 힘들겠지만 페인트 클렌저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그 찌든 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찌든 때는 계속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 쌓이는 정도가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찌든 때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물론 카샴푸로 세차를 계속 해주고 있지만 카샴푸로는 해결되지 않는 때들이 계속 차에는 남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클렌저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페인트 클렌저의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셀프 세차장에 가서 부담없이 세차를 즐길 수 있는 분, 그리고 고체 왁스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이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고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난이도를 나누는 이유는요, 이전 단계의 쉬운 방법들을 숙지하지 않고 좀 더 어려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분명히 차량에 스트레스를 줘서 제거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도 이 제품은 이런 난이도의 것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전의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즐기시면서 차근히 여유롭게 셀프 세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좋은 교보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방금 세차를 하고 나온 차량에서 카샴푸와 워시미트로 지워지지 않는 이런 오염들을 페인트 클렌저는 너무나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차할 때 페인트 클렌저는 꼭 하나씩 갖고 다니면 좋습니다.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기 전에는 제품을 충분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차 후에 지워지지 않는 오염들은 페인트 클렌저 한 방울 정도만 사용하면 가볍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클렌저의 효과는 찌든 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인트 클렌저는 찌든 때를 제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은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셀프 세차에서 필요한 제품입니다. 우선 카샴푸로 제거되지 않는 워터 스팟을 제거해줍니다. 워터 스팟이라 하면 차량 표면에 남아있는 빗물이나 물방울들이 그대로 말라서 차량 표면을 점점 침식해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워터 스팟은 카샴푸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페인트 클렌저는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침투된 워터 스팟은 폴리셔나 다양한 다른 제품들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가벼운 워터 스팟의 경우에는 페인트 클렌저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셀프 세차를 점점 즐기시면서 도장면을 보는 눈이 좋아지면 워터 스팟이 그만큼 잘 보이게 됩니다. 워터 스팟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심하거든요. 그 워터 스팟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그리고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는 또 다른 목적은요, 기존에 발려져 있던 왁스를 제거해 줍니다. 제가 만약에 새로운 왁스를 샀습니다. 이 왁스를 발라서 이 왁스의 느낌만을 보고 싶은데 기존에는 왁스가 발라져 있잖아요. 이 왁스를 지우기 위해서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왁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기존의 왁스가 가지고 있던 발수력들도 점점 줄어들어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게 되죠. 이런 상태의 왁스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그리고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면 뻑뻑했던 표면이 부드럽게 왁스 바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 클렌저를 다른 이름으로 해외에서는 프리왁스 클리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왁스를 바르기 전에 사용하는 클리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패크를 해보면 뻑뻑한 제품도 있고 약간 기름칠을 한 듯이 부들부들한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패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손으로 하는 핸드왁싱을 즐겨하는 분들이라면 패크를 후에 부드러운 표면을 갖는 페인트 클렌저가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을 때, 타인 차량에 페인트가 묻었을 때, 혹은 주차장을 돌아 나가는데 주차장 벽에 있는 고무 보호대에 차량이 살짝 스쳤을 때 고무 자국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페인트 클렌저를 조금만 짜서 문질러주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위는 무언가에 쓸려서 투명층인 클리어 코트에 약간의 손상은 있지만 클리어 코트 밑에 색깔을 이루는 페인트 층에는 손상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클리어 층에 손상이 생기고 가볍게 때가 낀 정도의 이런 오염들, 그리고 고무 바킹 자국이나 다른 차에서 묻은 페인트 자국 정도도 페인트 클렌저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저 여기 페인트 클렌저만 한 방울 묻혔어요. 이 부위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몇 번만 문질렀는데 자국들이 사라졌잖아요. 조금만 더 작업을 하면 이 자국들은 다 제거될 것 같네요. 자, 아까 있었던 자국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자국 같은 경우에는 세차로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페인트 클렌저 제품을 사용하니 금방 지워졌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걸 광택을 맡겨야 되나? 전문 업장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페인트 클렌저를 구입해서 제거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 차선책을 선택하면 차량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페인트 클렌저는 꼭 필수적으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페인트 클렌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기능들이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팩클에서 최근에는 발전돼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더 함유돼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성능은 클리닝과 동시에 보호가 되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을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클리닝이 됨과 동시에 왁스가 같이 입혀지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페인트 클렌저는 약간의 연마력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연마력이 굉장히 미세하긴 하지만 연마력이 있다고 표시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연마력이 없다고 표시가 되지만 미세한 연마력이 있는 제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마력이 있는 제품은 왁스를 바를 때 가볍게 생긴 수월 마크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 차량 상태에 맞는 패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 차량에 수월 마크가 전혀 없는데 연마력이 포함된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클렌저를 선택할 때 페인트 클렌저가 어떤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페인트 클렌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춤 기능이 좋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즉 가벼운 수월 마크를 감춰주는 기능이죠. 그렇다고 모든 수월 마크를 감춰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제품을 문질러 사용하다 보면 수월 마크가 자연스럽게 감춰주는 현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페인트 클렌저에는 순수한 클리닝 기능을 하는 패클이 있고, 거기에 연마력이 추가된 제품이 있고, 거기에 보호 성분이 추가된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춤 기능도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페인트 클렌저 제품을 선택한다면 더욱더 알차게 페인트 클렌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페인트 클렌저 제품을 사용할 때는 추가적으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바로 어플리케이터가 필요합니다. 어플리케이터는 스펀지 어플리케이터, 마이크로 파이버 어플리케이터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 어플리케이터와 마이크로 파이버 어플리케이터를 각각 사용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두 제품 모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제품을 활용해야 됩니다. 스펀지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클렌징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펀지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파이버 어플리케이터보다 찌든때를 제거하는 능력 자체는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찌든때가 덜 있는 차량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찌든때가 많지 않은 차량에 기존에 있는 왁스만 제거하려고 할 때 최적화된 어플리케이터가 아닐까요? 그리고 스펀지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찌든때가 얼마큼 나왔는지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듭니다. 마이크로 파이버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찌든때가 이 표면에 전부 묻어서 얼마큼 찌든때가 나왔고 찌든때가 많이 묻었으니까 어플리케이터를 갈아줘야 되겠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스펀지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가 찌든때가 얼마큼 묻어 나왔는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작업 중에 패드의 교체 시기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버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찌든때가 많은 차량에 활용하면 특히 좋습니다. 저희가 주방에서 기름때를 제거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름때를 제거할 때 기름때 제거제를 뿌리고 소금 같은 것으로 닦아내지 않습니까? 즉 이 패드도 페인트 클렌저가 기름때를 제거해주고 이 패드가 그 기름때를 훔쳐내서 닦아준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찌든때에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또 다른 준비물은 바로 버핑 타올입니다. 페인트 클렌저를 이런 어플리케이터로 작업을 할 때 표면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잔유물이 남습니다. 그런 잔유물들을 이런 버핑 타올로 닦아줘야만 깨끗한 표면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인트 클렌징을 할 때 가장 처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작업 범위 설정입니다. 한번 작업할 때 얼마만큼의 범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차량 본닛입니다. 차량 본닛에서 제가 이 정도 구역만을 설정했는데요. 저는 한번 페인트 클렌징을 할 때 이 정도 부위씩 계속 점차 늘려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만큼 범위에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다음번에도 그만큼의 범위만큼만 작업을 해서 계속해서 이 넓은 본닛을 작업해 나가는 겁니다. 페인트 클렌저 제품을 사용할 때 가압을 주어야 한다,
두지 말아야 한다,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가압을 이용한다면 보다 완벽한 페인트 클렌징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폰지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적은 환경에서 기존의 왁스를 제거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그리고 스폰지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클렌저의 클리닝 성분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표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지 어플리케이터를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가압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어플리케이터는 오염이 심할 때 활용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페인트 클렌저의 기본적인 클리닝 성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이 어플 자체가 지닌 타월의 효과로 찌든 때를 닦아낸다면 더욱더 효과가 증가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강한 가압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한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최대한 힘을 뺀다는 상태로 가압하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페인트 클렌징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가압을 컨트롤하지 못하겠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넓게 펴서 잡으면 가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너무 강하게 눌러서 작업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할 만큼의 범위에 페인트 클렌저를 콩콩 찍어서 표시해 줍니다. 처음에는 페인트 클렌저를 넓게 펴바른다는 생각으로 상하 좌우로 펴발라줍니다. 이때는 가압이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약재가 골고루 퍼졌다면 본격적으로 클리닝 작업에 들어갑니다. 약재가 표면과 반응해서 찌든 때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하 좌우로 문질러 주는 것이 찌든 때를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차례 문질러 주다 보면요, 이렇게 페인트 클렌저가 소모가 되면서 본래의 페인트의 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 시점에서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멈춰야 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더 이상 문지르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문지르게 된다면 도장면에 스트레스만 주게 될 뿐이지 약재는 다 소모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기억하고 페인트 클렌징 할 때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따라 이렇게 맑은 면이 나오지 않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페인트 클렌징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맑은 면이 나온 상황이 되면 마지막으로 버핑 타월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가볍게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해봤는데요, 작업 직후에 느껴지는 이 맑은 표면의 광은 정말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맛에 페인트 클렌징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페인트 클렌저는 왁스를 바르기 전에 왁스가 잘 발릴 수 있는 도장면의 상태로 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한 면을 손등으로 부드럽게 만져보면요,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왁스가 발릴 때 부드럽게 잘 발릴 수 있는 환경을 페인트 클렌저가 만들어준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페인트 클렌저의 인위적인 프리왁스 기능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는 왁스가 잘 안착이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수많은 왁스와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그냥 가벼운 왁스 정도, 실런트 정도는 태클과 같이 사용해도 지속력에는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만약 코팅제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왁스 정도나 실런트 정도에서는 충분히 패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페인트 클렌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구하기 쉬운 P21S라는 페인트 클렌저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성능, 구입 접근성이 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패크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처음 페인트 클렌저를 입문할 때 적합한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이몰 왁스를 많이 사용한다 하면 이런 프리왁스 클렌저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보호 성분도 포함된 페인트 클렌저를 찾는다면 오토피네스의 이 제품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올인원 제품 중에 클라세 AIO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셀프 세차나 디테일링을 즐기는 다양한 해외 유저들이 극찬을 했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월 마크를 충전해주는 기능이 타 제품보다는 뛰어난 것을 저도 체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깊은 수월 마크가 충진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세한 수월 마크는 분명 충진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라세 AIO 같은 경우에는 클리닝 파워도 괜찮았고 작업성도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 클렌저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는 적극 권장드리는 제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페인트 클렌저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레이스 글레이스 페인트 클렌저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프리 왁스 클리너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왁스를 바르기 전에 정말 부드럽게 표면을 완성시켜주고 이전 왁스를 잘 제거해주고 작업성도 굉장히 좋고 클리닝 파워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는 국내에서 구하기 쉽지 않고 해외 직구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추천드리지는 못하겠네요. 그럼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는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지금 표면에 있던 때를 벗겨내서인지 이 어플리케이터에 오염물이 상당히 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찌든 때가 벗겨졌다는 그런 얘기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순수하게 페인트 클렌징 성분만 가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한 다음에는 꼭 왁스를 발라서 표면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할 것 같아요. 세안제로 얼굴 세수하고 로션을 안 바른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클렌징 후에는 왁스를 도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차 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찌든 때를 제거할 수 있는 페인트 클렌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차할 때 페인트 클렌저 제품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 영상 참고해서 페인트 클렌저 사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미온TV의 아나운은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미온TV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센스있게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영상은 없었다. 나는 네미온인가 아나운인가. 네, 네미온TV입니다.